다들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댁에 계신 밀레니얼 세대들은 잘 계십니까? 요즘 만날 기회가 우선 없어서. 저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 초짜도 있고 끝에도 끝자락도 있고 셋이니까. 근데 그 둘째하고 셋째하고 10년 차이 나거든요. 얘네들도 이렇게 세대 차이 나는 것 같아. 갓 태어난 1살짜리 아이하고 그 얘가 태어났을 때 이제 위에 뭐 오빠나 뭐 하여튼 형이 이 5살이 있으면 이 1살과 5살 사이에 얼마나 세대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같이 지나면서 이제 비슷비슷해지는데 이제는 그 간격이 이제 많이 안 좁아지고 여전히 간격이 있는 채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그 현상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대 차이가 다른 나라보다 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난 그 옛날에 그 어디 남미 가서 놀랬는데 남미 가면 이제 조그만 펍이 있고 이제 광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할아버지하고 애하고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같은 춤을 춰.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어떻게 되냐면 2년마다 그 리듬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가수를 내가 몰라. 2년마다 리듬이 바뀌더라고. 우리나라 그래서 그 세대가 되게 빨리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세대라기보다도 유행이겠죠. 유행. 그렇다. 이제 세상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그 미래에 있어서 환경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의 이제 환경 이런 이슈 있잖아요. 그 방사능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행도 이제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제 젊은층도 이제 젊은층 나름이지만 근데 제가 아는 젊은층은 일본에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반일 감정 이런 걸 떠나서 이 방사능 그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 기후 변화 이런 핵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그 미래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방사능을 쐬면 나중에 그게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근데 이제 이쪽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제 꼭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래를 보는 그 관점에 있어서 환경 문제 민감도가 훨씬 크더라.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아까도 참여라는 인사들이 그런 네. 환경 운동에 옛날에 뭐 그린피스나 이런 전문적인 환경 단체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대학생, 일반 학생들이 그 모임을 결성해서 특히 이제 그 학교 동맹 휴업하는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게 이제 바로 그런 환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이제 이슈인데 그동안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런 부분에 너무나 방치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밀레니얼 세대들 보면은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도가 옛날보다는 X 세대에 비하면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SNS라는 소통 수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쉬워진 면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그 우석훈 씨가 쓴 88만 원 세대는 젊은 세대가 너무 정치적이지 않다라는데 그 밀레니얼 세대는 그래도 자기에 대한 그 정치에 대한 참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꼭 나이 차이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반대를 할 때 그 탄압의 정도가 과거에는 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틸 만한 사람들은 이제 훨씬 더 강하게 했지만 나머지 상당 부분은 아예 시도를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안 했어. 데모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난그 그러니까 우리 경우 보면 그러니까 탁 나눠져요 이게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경우에는 그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주장을 해도 별로 탄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훨씬 더 참여도가 높아질 참여할 수 가능성이 있는 이제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꼭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당시 사회의 그 독재나 이런 민주주의 그런 그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프레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꼰대를 했으니까 꼰대 세대들은 항상 이 흑백으로 보거든요. 진보 보수로 보고. 근데
근데 요즘 그 밀레니얼의 대체적인 세력들은 진보 보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부분이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진보 보수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내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회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일반적으로 자기하고의 이해관계 그거에 의해서 참여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GTX 요즘 예. 이게 어디로 이제 이게 부설이 됐냐 그거에 따라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엄청 반대하잖아요. 보통은 참여가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옛날은 이제 좀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참여를 많이 했다면 요즘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진보 보수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고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우리 동네에는 그 동네 사랑화폐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23세가 되면은 분기별로 60만 원인가 현금을 줘요. 그걸 갖고 이제 카드를 좀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이거 받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직장 다니죠. 근데 왜 현금을 60만 원을 분기별로 주냐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게 누구 돈이냐라는 거죠. 그럼 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성 안 하시겠네요? 기본소득. 그러니까 그 이제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나 포퓰리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중심으로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 받는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자기가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변화나 이런 부분을 갖고 봐야 되는 건데. 우선 그거는 관심 없고 내한테 현금 지금 60만 찔러준다? 이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걸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지금 전부 다 현금 살포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할 사람 없는데 문제는 그 60만 원 지금 받은 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본인이 다 넣어야 될 돈들이에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거는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우리 세대는 늘 발전해 왔고 늘 성장해 왔던 세대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여지껏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자기네 미래를 이렇게 밝게 보지 않고 수축 사회니까. 그렇죠. 누구죠? 홍성국 사장이 썼던 수축 사회 그런 그 책을 보면 야 밀레니얼 세대의 미래는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미래를 대응할까? 그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석 대표가 이제 그 분석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도 봐도 우리가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프레임과 관점으로 이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을 걱정하니까 이제 그런 거냐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이게 게으르지도 않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뭐 낭비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네들 나름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그네들이 앞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전혀 이 어른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 미리 걱정해 주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굉장히 알뜰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래요. 쿠폰 이용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할인 그런 거 얼마나 챙기고 그런데요. 그리고 저는 수축사회라는 말이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왜 그러냐면 수축이라는 건 진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팽창 수축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축한다는 말일 뿐 절대적으로는 커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수축사회란 말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밀레니얼 세대를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 말자. 자기네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하긴 스펙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낫죠. 저는 아쉬운 점이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외국 이제 국가들 보시면은 정치인들 중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장관이나 총리까지 또 이제 가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봐서 정말 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40세 이하가 1%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북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 보면 저기 뭐 40%고 그렇죠. 일본도 지금 한 20% 정도. 그래요? 아니 20%는 좀 너무 세다. 하여튼 미국이 그 정도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저기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 참여가 뭐 많다 막 그러는데 저는 국회의원에 좀 도전 많이 해가지고
그래야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들이 아무리 혼자 뭐 얘기하고 뭐 100명 며칠 이렇게 소셜 살롱 해도 사회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런 제도권으로 가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도록 노력하는 그런 좀 에임 하이 정치적인 그런 액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지금 그 과실 따먹는 집단이 386 무고식화 근데 세력들이잖아요. 하긴 젊은 세대가 들어 그 정치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고비용부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건데요. 지금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별도의 당을 만들어서 별도로 지금 그러니까, 공략에 들어가 맞아요. 있는데 문제는 이준석 같은 이런 친구가 참으로 저는 훌륭한 인재라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기성 정당이 들어가서 기성 정치 세력과 똑같은 행태를 이제 보이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당을 옮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력화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 세력들과 경쟁을 하는 관점이 그게 아니라 전향적인 관점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펴는 그래서 뭐 그 독일 같은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당을 만들어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그래, 젊은 사람 당을 새로 만들어야겠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거진 다 돼가는데 그럼 이제 밀레니얼 세대한테 바라는 바를 이렇게 한 마디씩 하고서는 이제 그 오늘 방송을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죠. 마무리 짓는 걸로. 예. 자, 김장 법사님부터. 그러니까 이쪽 뭐 베이비붐 세대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건 오파심이다. 자기들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훨씬 알뜰하게 자기 인생을 잘 개척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 예를 들면 자기 혼자 이렇게 잘하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 그것만 갖고는 사회를 바꿀 수 없으니까 좀 더 액티브한 그런 정치적 행동으로 가서 제도를 바꾸도록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보태자면은 이 스스로 뭔가를 성취해내는 이런 이제 기반을 만들어 왔듯이 그게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혹은 뭐 경제적이든 부분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이 세력과 기존의 어떤 체계를 탓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만들어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